사천 남일대와 실안 관광단지에 대규모 관광 숙박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야영 숙소까지 늘어나면서 점차 머무는 관광지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남해군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남해 여수 해저 터널 착공이 내년 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사 역시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장충남 남해군수가 군의 내년도 주요 사업을 직접 밝혔습니다. 신기술 도입과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활약하고 있는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그 두 번째 기업으로 진주의 기어가공 전문 생산업체 상우전공을 만나봅니다. 최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하동의 한 장애인 지원시설.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하동군의 피해자 인권 지원 상황과 해당 시설 조치 계획을 객원 기자와 살펴봅니다. 건설공사와 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안전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곧 출범 3주년을 맞습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으로부터 올해 성과와 과제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는 관광도시로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지만 아쉬운 점이 있죠. 지역을 대표할 만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꼽으실 겁니다. 최근 대규모 고급 숙박시설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캠핑장도 속속 들어서면서 머물다 가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역의 개발 바람이 불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과 바다, 케이블카와 아쿠아리움까지 사천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될 만큼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지만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 스쳐가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곳은 사천의 유일한 해수욕장 남일대입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하지만 주변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이 오래되다 보니 머무는 관광지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최근 사천시는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가 결정되면서 체질 변화에 나섰습니다. 지은 지 15년이 된 남일대 리조트는 서울의 호텔 전문업체가 주인이 되면서 새롭게 바뀝니다. 건물을 모두 헐고 산과 바다, 해수욕장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리조트로 건설합니다. 이 업체는 3천억 원을 들여 국내를 넘어서는 고급 휴양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 공모를 거쳐 해외 유명 건축 설계회사의 작품이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남해안이 훨씬 제주나 동해안보다 더 볼거리가 많아서 좋다 생각해서 사천에 투자하기로 했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국제 공모전으로 끌고 갔던 거거든요. 사천 지역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또 다른 숙박시설이 추진됩니다. 실안 관광단지에는 콘도와 호텔, 부대 시설 등이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시행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별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캠핑 열풍을 타고 글램핑장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5곳의 야영 숙소가 생기면서 사천에 머무르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창원, 부산에서도 많이 오시고 멀리 사는 강원도에서도 많이 오시고 자고 가시면 이렇게 옆에 식당이나 시장들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동안 스치는 관광지라는 오명을 안았던 사천시. 대규모 고급 리조트와 야영장으로 머무는 관광지로 체질이 바뀌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가 미래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본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사천시는 30일 종합상황실에서 미래 우주항공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경남 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를 주관기관으로 내년 11월까지 진행되며 사천시 특성에 맞는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및 시책을 발굴하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중앙119 구조본부에 수리온 헬기 2대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액은 약 620억 원으로 납품될 헬기는 산악 구조와 구급 환자 이송, 화재 진화 등의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산 헬기 수리온은 모두 250여 대가 생산돼 군사 분야에서 쓰이고 있으며
관용 헬기로도 32대가 계약되는 등 파생 헬기 형태로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과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4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활약하고 있는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그 두 번째 기업으로 진주의 기어가공 전문 생산업체 상우전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무언가를 가공하고 있는 기계. 작업이 끝나자 부품 안쪽에 톱니바퀴 모양의 이빨이 생깁니다. 굴삭기 유압 펌프에 들어가는 기어입니다. 우리 회사는 굴삭기 유압 펌프 및 감속기 지게차 액셀용 기어, 농기계 부품 그리고 감속기 아세이 부품을 전문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계 수리로 시작해 기어 가공 전문 생산업체까지 무려 38년 동안 운영돼 온 이곳. 제품에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이 묻어나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일본 3대 중공업 기업인 가와사키 중공업에 간접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 기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감속기 조립품 개발에 성공했던 지난 2018년에는 연매출이 700만 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작업자가 직접 수치를 입력해야 하는 범용에서 컴퓨터로 수치를 제어하는 CNC로 시설을 최신화하는 등 제품 완성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범용을 예전부터 최신화해서 CNC 장비로 모두 교체를 해서 기어 호빙이라든지 기어 세이퍼, 그다음에 세이빙 모든 장비를 다 CNC해서 업체는 인기에 힘입어 방산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소량 다품종 생산이라는 방산 산업의 특징이 현재 생산 시스템과 품질 시스템에 잘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계 산업이 약간의 주춤하고 있는 어떤 현 시점에서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굴삭기 아주 정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을 계속 신기술 도입을 통한 품질 향상 등으로 오랜 기간 자리를 지킨 상우전공. 방산 산업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 글로벌 교류협력단이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리는 제7회 가족기업 및 기업가정신 국제회의 초청을 받고 참석했습니다. 특히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국제회의 개회식에서 진주 K기업가정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국제회의에는 말레이시아 부지사 겸 국무부 장관과 말레이시아 대학교 명예총장, 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총영사 등 10개국 70여 명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교류협력단은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자바베카 그룹 회장,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등을 만나 진주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산업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진주시 배달의 진주가 12월 대한민국 동행축제 연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진주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벤트 기간 2만 5천 원 이상을 2차례 이상 결제한 소비자에게 배달앱 전용 상품권 5천 원을 캐시백으로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한편 진주 배달앱 전용 상품권은 15%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이 올해 굵직한 지역 현안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역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해 여수 해저 터널부터 죽방령까지 다양한 현안이 거론됐는데요. 남해군 주요 사업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남해군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남해 여수 해저 터널. 당초 12월 착공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구착 공정은 내년부터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은 현장 사무소 건립 등 공사 준비는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금년 예산, 내년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저 터널이 애초에 생각했던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는 그런 상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던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 계획의 철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서 국도의 단일 노선 지정을 원칙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해군은 서면 북부와 고연면 서부 국도 77호선 확포장 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만큼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국토부 및 경남도 등 관계기관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죽방염 멸치 어획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어획량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죽방염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전통적인 어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 멸치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농업유산 등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 인근의 다른 지자체 또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잘 연구를 해서 이 밖에도 경찰 수련원과 호텔 신라 업무 협약, 신청사의 내년 착공 목표 등 각종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한 남해군. 민선 8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만큼 가시화된 성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하동군이 경남도 대표 우수습지인 동정호의 생태 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9일 열린 보고회에서는 습지 보전 세부 관리 계획으로 3개 분야 9개 과제가 도출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습지 왕버들 군락 관리, 동정호 수변 습지 식생 조성, 양서류 휴식용 습지섬 설치 등이 제안됐습니다. 하동군은 동정호의 자연 생태계 보호와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보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발송된 재난 문자로 놀라 깨거나 잠을 설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진앙지 경주와 서부 경남 모두 큰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30일 새벽 4시 55분, 경북 경주시 동남 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일어났던 규모 5.8의 지진 발생지와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2km.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진앙지 경주에선 큰 흔들림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경남에서도 진도 3의 진동이 기록됐습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방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경북 34건과 울산 25건, 부산 6건, 창원 1건 등 총 7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침 중 긴급 재난 문자로 지진 소식을 접한 서부 경남 지역민들은 SNS에 관련 게시물들을 공유했습니다. 갑작스런 문자 경보음에 깜짝 놀라 일어났다거나 밤잠을 설쳤다는 반응이 많았고 경주에 거주 중인 가족이 생각났다며 걱정을 나타내거나 전쟁이 난 줄 알았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과거 경주, 포항 등지에서 발생해 서부 경남까지 영향을 미쳤던 큰 규모의 지진이 떠올랐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한편 서부 경남의 경우 지난 3월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실내에 있을 땐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고 가스와 전기불 차단,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대피하기 등 행동 요령 숙지가 당부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함양군이 지역 내 산양삼 생산법인 가공협회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함양군과 2개 산양삼 법인 가공협회는 서로 협력해서 원료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부터 서상면 금당리 일원에 산양삼 법인을 통해 원료삼 생산 시범단지 4헥타르를 조성 중이며 오는 2025년까지 13헥타르 규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근 하동 지역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과 관련해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지적 장애 여성을 성추행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영호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접수된 신고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사인 60대 A씨가 피의자입니다. 20대 여성 B씨에게 피부염을 치료해 주겠다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달 3일 피해 여성 부모가 A씨가 소속된 기관에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한 후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죄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네, 기관의 특성상 추가 피해 여부 확인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하동군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른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해당 기관장은 A씨를 곧바로 사직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기관에 대한 사법 처리와 행정 처분입니다. 수사 결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나오면 하동군이 해당 기관에 3개월 업무 정지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만약 기관이 업무 정지가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돌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한 곳 이상 기관을 모집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유관기관들의 조치도 있었을까요? 네, 하동군은 사건을 수사기관과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 신고해서 피해자 안전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학적인 진단과 평가, 치료, 사건 조사, 법률 지원 서비스 등 상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지원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대책으로는 장애인 관련 시설과 단체, 기타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또 성희롱 성폭력 예방 특별 보수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영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쪼록 지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소식이 또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한 곳인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와 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안전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곧 출범 3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관리원은 올해만 해도 1000개가 넘는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죠. 예. 연말도 다가오고 있는데 현장 점검은 얼추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예, 올해 저희가 사고가 많은 그 중소규모 건설 현장 중심으로 해서 한 15,6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월부터 저희가 동절기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 되면 이게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점검 현장에 대한 물량도 마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건설 현장 안전 점검에 관리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점검이 실제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범하고 한 3년 차 지금 매년 한 15,000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건설 현장에서의 그 안전 문화 의식도 많이 좀 바뀌었고요. 네. 일반 그 국민들도 그 건설 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결과가 결국은 건설 현장에서의 그 사고 사망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17년에 보면 전국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한 506명이 나왔는데 네. 2022년에는 한 402명,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한 100여 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서 올해 상반기에 벌써 한 50여 명 줄었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가 매년 꾸준히 하고 있는 현장 점검이 이제는 조금씩 효과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원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인데요.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 공동주택에서 가장 그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민원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 문제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종전에 층간소음이 발생했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그 허가를 받을 때는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자재를 시공을 하겠다고 해서 인정을 받고 허가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종전에는 그 사전에 인정만 받으면
나중에 시공한 거에 대해서 별도의 검사 없이 바로 사용 허가가 나갔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인정받은 것만큼의 성능이 확보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래서 작년에 이 8월 달에 주택법을 개정을 하면서 허가를 받을 때 인정받은 그 성능이 과연 유지가 되고 있는지 시공을 하고 나서 사용 검사를 하기 전에 받도록 성능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하는 그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그 층간 소음 문제가 해소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느덧 통합 3년이 돼가는데요. 통합 후 조직 화합이라든지 운영에 애로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질적인 문화도 있을 테고요. 또 두 기관이 통합되다 보니까 서로 낯선 사람끼리 근무하는 그런 어려움도 충분히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취임하면서도 가장 크게 강조한 게 이 소통입니다. 결국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조직 화합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본연의 저희 그 조직의 일을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통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워크숍을 포함해서 직원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직 내의 그 화합이라든가 소통이나 이런 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잘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년도 계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의 그 본연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저희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좀 더 고도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그 인천의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서 전국 427개 단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저희 원이 수행해야 되는 긴급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무엇보다 저희가 진주에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의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 큰 관심을 좀 기울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채용을 한다든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좀 무상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지역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내실화하고 좀 더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또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지역의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듯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금요일에도 추위 속에 칼바람이 더해지겠는데요. 찬바람은 낮에도 계속되며 종일 춥겠으니 따뜻한 옷차림과 방한용품으로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고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함양은 오전까지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영하 5도, 사천 영하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5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종일 맑겠는데요. 광주는 흐린 가운데 오전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부산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한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7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2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지역 대부분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춥겠는데요. 추위는 화요일부터 차츰 풀리며 기온이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